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변동성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중입니다. 기존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2차 대유행의 이런 조짐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결국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3월에 진행된 조정 후 회복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조정은 그 흐름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279화 4월 말 방송에서 당시 3분기에 나올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제 재개 진행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재개 진행 이후에 조심스러운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분위기 속에서 느린 회복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연준과 그 외 주요 국가들의 폭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 이게 지금 나온 상태죠. 이게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1번 시나리오가 아니라 2번 시나리오로 가야 됩니다. 1번 시나리오로 온다면 이거 본격화되면서 실물 경제에 맞춰서 금융 경제도 이것을 선반영을 바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동성 공급의 힘으로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잘못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형태의 유동성 공급책은 시장을 바로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후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재개 이후에도 바로 실물 경제가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바닥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어야 지금의 이 유동성 공급 정책이 계속 힘을 받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디더라도 금융시장은 계속 선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괴리율이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에서 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금융 경제는 계속 미래를 선반영 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본격화된다면 여기가 하단이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장은 반영을 못했어요.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정책의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존에 얘기해왔던 거는 이 2번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을 믿고 다음번 조정장을 이제 큰 기회로 삼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을 언급을 해드릴 때 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작은 조정이 나올지 이제 확인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나오게 되는 조정이 적당한 조정이든 또는 3월 저점을 깨고 나오는 거대한 하락이든 간에 지금 조정에서 만들어진 그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3월 저점을 깨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바닥에서는 정말로 인생의 기회가 맞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1번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지금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지난 3월 폭락 이후에 반등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볼게요. 과연 3월 폭락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냈던 그 힘은 무엇인가? 무조건 유동성 공급 정책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 일단 신용 경색 때문에 3월 폭락이 나왔는데 3월 폭락을 만드는 그 원인, 이 원인을 연준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막아줬죠. 그래서 뭐 4차 양적 완화가 튀어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무한 양적 완화까지 나왔고 회사채 매입 기구까지 설치를 하면서 신용 경색을 일단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와 달리 발빠른 대응을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기에 이제 셧다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셧다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점점 완화되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점점 이제 안정화됐겠죠. 그 코로나 공포감을 이제 잠재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5월달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재개를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과 그리고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해주면서 이게 완전히 조화롭게 세트를 이뤄서 시장을 강하게 올렸어요. 이거를 크게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기대감으로 시장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유동성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에 FOMC가 끝나면서 포모 랠리가 이제 나왔고 그 전후에 그리고 6월 FOMC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하락 전환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6월 초에 나왔던 이 포모 랠리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개인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향후 조정이 나온다면 무조건 매수해야겠다. 야 이거 심한 하락 안 나올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다시 올라가겠는데 라는 심리가 전반에 다 깔렸어요. 시장 전반에. 근데 이게 이제 역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시장에서 개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시장은 그와 또 반대로 또 급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유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뒤로 하고 경제 재개 이후 회복되리라는 그 희망,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해왔는데 이 희망이 꺾인다. 이 희망이 꺾이면 금융경제는 다시 한번 그 암울한 실무경제를 다시 선반영시킬 겁니다. 그리고 금융경제와 실무경제의 키높이 맞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오길 바라죠. 이게 안 오길 바라고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이제 적당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더 큰 상승을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아직 어느 것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제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이슈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을 또 같이 2차 대유행 우려와 함께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변동성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향후 나오는 이 조정, 요거는 개인들이 바라는 적당한 조정으로 끝날지 3월 저점을 이탈하는 디플레를 발생시키면서 하락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만 되고요. 절대로 쉽게 감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동성의 힘 믿고 야 조정이다 기회다 이렇게 믿고 그냥 덥석덥석 무는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이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원유 ETF 그리고 뭐 기금속 쪽에 그 종이 시장 있잖아요.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ETF 시장이라든지 이 기금속 종이 시장 이쪽에서도 변동성이 아마 나올 거예요. 하반기에.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자신이 없으면 포지션 정리하고 감안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응할 자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굳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물 비중을 아직도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향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번 주 중으로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등이 나올 때 비중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현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다 그러신 분들은 해지 반드시 걸어 두셔야 됩니다. 해지는 당연히 인버스로 거셔야겠죠. 현물 시장이 상방이니까. 그래서 내가 매수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는 인버스로 해지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익을 조금 포기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금 100%입니다. 6월 초에 100% 만들었어요. 6월 초에. 그리고 5월 말쯤에 80% 만들고 그리고 6월 초 넘어오면서 100%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멤버십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일단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이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미 시장의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 다 충분히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적당한 조정이 아니라 3월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의 엄청난 유동성 공급 정책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로 전환되는 그 사이클을 굉장히 앞당겼잖아요. 근데 3월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환경이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또 일단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핵심은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차 대유행 충격으로 인해서 당연히 실업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에 기대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마 계속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거든요. 단기전과 장기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장기전으로 전환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칫 구조조정이 대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재정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부도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업률로 적용이 되면서 좀 큰 충격을 주겠죠.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급이에요. 무급휴직. 요거 때문에. 무급휴직은 실업으로 안 되니까. 요거는 실업 통계로 안 잡히죠. 근데 사실상 장기전으로 전환되면 무급휴직도 사실상 심리는 실업자인 상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이 무급휴직을 이제 해고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이 3월 저점을 이탈하는 거는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제 더 화두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사이클을 코로나19가 앞당겼는데 그보다 더 또 앞당기는 촉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대두가 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깬다. 그러면 지금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될 경우.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아직 예상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같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V자 반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 3 바닥이든지, 2 바닥이라든지, 그런 형태. 더블이나 3 바닥 형태로 일단 바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요것을 깬 이후에는. 그리고 지금의 유동성 공급 정책의 힘을 꺾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정말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적당한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 이걸 아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2차 대유행이 뭐 딱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대유행이 1차 대유행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면서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결국 디플레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고려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세요, 지금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코스닥에서 나왔던 특징 하나, 이전과 달랐던 특징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올라왔던 이 기간에서는 코스닥이 오늘과 같이 쭉 빠지면은 길게 꼬리를 달고 계속 그 추세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왔다가 꼬리를 또 급하게 달았죠. 근데 다시 저가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개인들이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1조 4천억? 그 정도 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이게 지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수급이 바뀌었잖아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안 보이던 수급이 다시 등장했어요. 개인들의 엄청난 폭풍 매수. 근데 앞전에 떨어졌을 때 개인들과 지금에 들어오는 개인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은 순수 개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이 V자 반등을 보고 있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조정이 나오기만을 바랬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대거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징후죠. 이건 나쁜 징후입니다. 이들에게 수익을 주진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제는 좀 신중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